네, 안녕하세요. 애저 보안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람의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나 그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잖아요. 근데요, 요즘 보안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딱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 바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아이디를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딱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럼 일종의 열쇠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열쇠를 어떻게 안전하게 줄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그냥 사람 계정 하나 만들어서 이거 써 하고 던져주는 방식. 이건요, 비유하자면 누가 복사해 갔는지도 모르는 마스터키를 그냥 문에 꽂아두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관리도 안 되고 보안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고유한 신원,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니 도대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앱 등록과 RBAC 모델, 그리고 서비스 주체나 관리 아이디 같은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애플리케이션의 전용 아이디가 필요하게 됐을까요? 이걸 알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유가 확 와닿거든요. 옛날에는요, 보통 서비스나 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사람 계정을 하나 툭 만들어서 줬어요. 뭐 예를 들면 서비스용 김대리 계정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앱 개발이 끝나서 더는 안 쓰는데도 이 서비스용 김대리 계정은 누가 일부러 지우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그대로, 권한도 그대로. 이건 뭐 그냥 우리 시스템에 보안 시한폭탄 하나 남겨두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앱 등록, 영어로는 앱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한테 엔트라 아이디라는 일종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앱 등록은 말 그대로예요. 내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에다가 저희 앱이 태어났어요 하고 공식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아이디를 딱 부여받는 거죠. 일단 이 신분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 앱은 엔트라 아이디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증도 받고 다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리의 진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신분증이 생겼어요. 이제 권한을 줘야겠죠? 이때 쓰는 모델이 바로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누가, 무엇을, 어디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누가에 해당하는 게 예전처럼 사람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앱 등록으로 만든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은 어떤 역할을 줄 건지, 즉 권한이고요. 어디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특정 리소스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앱 등록이 우리 앱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쓸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실제 구현체, 그 실제가 바로 서비스 주체, 서비스 프린시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앱 등록이 추상적인 정의나 설계도라면 서비스 주체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서비스 주체가 바로 앱 등록으로 정의된 앱의 실체라고 했죠. 실제로 권한이 할당되고 리소스에 접근하는 행동 대원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비스 주체 중에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형태가 있어요. 바로 애저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관리된 아이디, 즉 관리 아이디 매니지드 아이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 아이디는 또다시 두 가지 중요한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리 아이디, 시스템 할당 방식과 사용자 할당 방식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걸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명주기. 시스템 할당 아이디는요, 애저 리소스랑 딱 붙어서 운명을 같이 해요. 반면에 사용자 할당 아이디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두 번째, 관계.
시스템 할당은 오직 하나의 리소스에만 종속되는 1대1 관계지만 사용자 할당 아이디는 여러 리소스가 돌려 쓸 수 있는 1대 다 관계가 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성 시점. 시스템 할당은 리소스를 만들 때 같이 짠 하고 만들어지고요. 사용자 할당은 필요할 때 미리 따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이 말이 시스템 할당 아이디의 특징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요. 리소스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상머신 VM 하나를 만들면서 시스템 할당 아이디를 켰어요. 나중에 이 VM을 삭게 하면 거기에 붙어있던 아이디도 그냥 자동으로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엄청 편하고 쓸데없는 아이디가 남아서 보안 구멍이 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강력하고 현대적인 아이디 관리 방식, 이게 혹시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오래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도 이 멋진 보안 기능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마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록시입니다. 이 프록시가요, 회사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 앱과 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엔트라 아이디 사이에 아주 안전한 다리를 하나 딱 놓아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소스코드 한 줄 안 고쳤는데 이 낡은 레거시 앱이 갑자기 최신 클라우드 인증도 받고 강력한 보안 기능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 관리는 더 이상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에 아이디를 주는 4가지 핵심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도인 앱 등록, 그리고 그 실제 구현체인 서비스 주체, 그리고 이 서비스 주체의 아주 특별한 형태죠. 관리가 편한 시스템 할당 관리 아이디와 유연성이 높은 사용자 할당 관리 아이디까지. 이 4가지 개념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현대 보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심지어 디바이스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 즉 관리 체계 아래로 가져오는 것. 이렇게 해야만 이 복잡한 클라우드 세상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중에서 이 애플리케이션부터 당장 제대로 된 IAM을 줘야겠다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